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은 사실은 목장 초청 잔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인 목적은 이번에 이제 목장 축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목자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제 따로 노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자와 목원들이 함께 이 목장 축제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받으셨죠? 네,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전에 먼저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 목자와 목녀의 역할이 참 눈물겹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에 우리 목자들을 그룹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들의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목자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로 섬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리더가 돼 보면 알아요. 리더가 돼 보면 리더만이 가지고 있는 고충도 있고 리더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로움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자들 목녀들이 섬기는 것이 참 눈물겨울 정도로 그렇게 귀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이렇게 목장 축제 소그룹 전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목장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이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생명이라는 것은 막을 수가 없고 개인이 개인을 낳고 그리고 또 목장이 목장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이기도 힘든 목장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소그룹 목장이 잘 되는 그런 목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목장도 있고 뭐 대충 하는 그런 목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할 때 목장의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뭐 다른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는 것보다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힘을 그렇게 써 보면 정말 그 가운데서 시너지가 생기게 되고 단합이 되는 거고 거기서 어떤 실력의 향상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지금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모이기도 어려운데 무슨 뭐 전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이 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초청도 해보고 그리고 모여서 간증도 해보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쓰세요. 목장 축제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들에게는 제가 이제 가끔 확인을 하는데 목장의 존재 목적이 뭐죠? 영혼 구원. 다시 한번 자 우리 목장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우리 목장의 존재 목적은 밥 먹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모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신일 우리 목장 축제의 첫 번째 목적은 뭐다?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거기다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목장 축제의 목적은 소그룹 전도예요. 무슨 전도라고요? 소그룹 전도. 그러니까 개인 전도도 있고 소그룹 전도도 있고 대그룹 전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대그룹 전도가 잘 돼요. 그게 이제 새생명 축제죠. 가을에 우리가 수백 명을 이제 초대를 하고 그분들이 결신도 하고 실제적으로 정착도 합니다. 그런데 대그룹
전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맞물려서 해야 될 전도가 뭐냐면 소그룹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개인 전도도 잘 되는 편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도 폭발 또 70인 전도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개인 전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전도도 있고 또 대그룹 전도도 있지만 앞으로의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소그룹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그룹 전도라는 것은 함께하는 전도거든요. 전도를 혼자 하면 어려운데 함께하면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항상 어디에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소그룹 전도는 교회에 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디로 오면 되는 거예요? 목장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목장, 우리 가정으로 오는 건 훨씬 쉬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문턱이라는 게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절에 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절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러나 그래도 가정으로 가는 거는 훨씬 그 문턱이 낮은 거죠. 그래서 소그룹 전도라는 것은 교회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로 이끄는 게 아니고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가정으로. 여러분의 목장. 그래서 이것이 효과적인 거예요. 함께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다? 가정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적인 전도고 또 필요한 전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목장 축제의 목적은 정착이에요. 정착. VIP들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여기처럼 이 소그룹 전도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저희 교회 참 신기한 게 있는데 뭐냐면 몇몇 그 목장들 주로 여성 목장인데 젊은 우리 30대들이 40대들이 모이는 그런 목장 중에 신기하게 그 목장은 불신자들이 목장으로 오는 거예요. 먼저 목장으로 와서 3개월, 6개월 그렇게 목장에서 목장 생활을 해요. 그리고 교회로 이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신기한 게 아니고 이 패러다임이 가장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미 목장에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이미 정착이에요. 그러나 여기 이제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도 붙이고 그리고 새가족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소그룹 전도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정착이 아주 잘 된다는 거예요. 정착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이 아니고 지향해야 될 전도가 있다면 저는 소그룹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이제 그 VIP들을 교회로 인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장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목장으로 한번 와봐라. 우리 가정에서 같이 음식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한번 당신도 와봐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목장 축제의 목적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진행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여러분이 이제 그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공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자만 알면 이게 어려운데 제일 먼저 이제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전 준비에서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이제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것인데 날짜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
여성 목장인 경우에는 이제 뭐 낮에 주중에 낮에 해도 되고 부부 목장인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아니면 주일날 오후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요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시간은 언제 하겠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보세요. 목장에서 함께 나눠서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장소를 선정하는데 가능하면 넓은 집으로, 넓은 장소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좁아도 괜찮아요. 좁아도 괜찮고, 그러나 이왕이면은 조금 넓으면 그 새가족들 VIP들이 오는데 훨씬 편하니까 좁아도 괜찮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꼭 넓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장소를 제공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누군가 이제 그렇게 좀 제안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목장은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면 좋고요. 두 번째는 저녁 식사 메뉴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VIP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파악해서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60대인데 뭐 막 스파게티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령에 맞고 남성에 맞게, 또 남성들은 남성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메뉴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접 만나거나 초청장을 만들거나 전화를 통해서 VIP들에게 정중하게 초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초청장까지 만드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초청을 하는 거죠. 초청을 하는데 지금 목장별로 지금 VIP들을 지금 정해 놓으셨죠? 그죠? 안 정하셨나요? 정하셨죠? 네, 정했고 7명 중에 3명을 이제 선정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기도짝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기도짝을 정하라고. 기도짝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기도짝. 목장에서 기도짝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거의 없네요 보니까.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많이 있네요. 그래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짝을 해서 서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증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간증자는 다른 목장에서 초청해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간증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목장에 간증자가 있으면은 아주 금상첨화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목장에는 간증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다른 목장에서 이렇게 초대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해 안 해도 되고, 살해하면 더 좋고. 그래서 간증할 만한 사람을 하셔야 돼요.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간증을 듣고 나도 교회 다니면 좋겠구나, 이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간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증에는 항상 자신의 얘기도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 영상에서 그분이 굉장히 발음도 정확하고 내용도 아주 일목요연하고 나중에 복음도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5분 내지 10분 정도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케이크와 찬양 개임 상품 준비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진행을 보면 8가지로 이제 진행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목장 식구들은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모여서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당일날이 중요합니다. 당일날에는 이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와서 꼭
기도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조는 사람이 이 중요한 시간에 조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꼭 뭐 이런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기도를 미리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초청이지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준비된 물품으로 약간의 실내 장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환영 문구도 준비하고, 그리고 플랜카드, 풍선, 그리고 상품 진열도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또 이렇게 상품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실내 장식을 준비를 하고, 그 목원 중에 이렇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면 좋습니다. 함께 풍선 같은 거 뭐 부르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풍선 같은 것도 부르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데코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기존 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또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되고 해서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VIP들을 환영하는데 그들이 앉을 자리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 VIP들이 어디에 앉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앉을 자리를 준비해 두고, 그리고 이제 식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먹을 수도 있고 나중에 먹을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의 목장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뭐 밤 8시에 모였는데 먼저 다른 식전 행사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먼저 식사하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좀 일찍 모이면 먼저 식전 행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을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게임은 목자 모임에서 교육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시간이 되면 요거는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장에서 초청해도 무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초청해도 무관하고, 친교를 목적으로 하고 VIP들을 섬기면서 상품을 그들에게 돌리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 수고했다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은 이게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서로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어떤 얼음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얼음을 깨는 아이스 브레이크가 게임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그리고 고차원의 게임 하지 마시고 그냥 쉬운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을 나누는데 5분에서 10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한 명 정도가 좋습니다. 많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한 명 하고, 그래서 그 간증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무축제 때 간증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간증자를 통해서 VIP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간증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장에서 이렇게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하고, 정 없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구 목사님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다른 목장에서 이렇게 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자가 전체 분위기를 고려해서 정리하고 마무리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축제 때는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없고 그야말로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이런 나눔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환송인데 늘 교회는 들어올 때는 환영을 하는데 나갈 때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주차와 또 차량 봉사가 참 잘 됩니다. 우리 젊은 그 오빠들이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저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기분이 너무 좋고 정말 멋진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끝나고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갈 때 교회가 이제 올 때는 막 환영하는데 갈 때는 관심도 없고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꼭 차량 주차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끝이 좋아야 되는데 환송을 잘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환송하고 또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여운을 주고 교회에 꼭 와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목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이 너무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환송을 하고 정말 마음에 뭔가가 남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후철인데요. 첫 번째는 계속적인 만남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를 하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 그들을 이제 관리하고 그리고 새생명 축제 같은 경우에 또 한번 초대를 하는 거죠. 새생명 축제 때 초대를 하면 아마 그때는 오는 것이 쉽지 않을까,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러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만약에 이제 목장 모임에 계속 오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오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교회는 오지 않더라도 우리 목장 모임이 참 좋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모임에 계속 올 마음이 있느냐 해서 오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나오도록 하는 거는 이제 뭐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고요. 그리고 등록 후에는 섬김이 사역이 시작이 되고 또 새가족 성경 공부 양육반, 제자 훈련 준비반, 또 제자 훈련반, 사역 훈련반, 전도파 훈련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제자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VIP의 영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목장 초청의 진행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샘플이고 목장마다 그 목장에 맞게 하시면 돼요. 목장에 맞게 하시면 되고 이제 야유회를 주로 하는 이제 야유회를 하는 그런 목장이 있는데 야유회도 좋아요. 야유회도 좋은데 야유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가정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장소 제공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휴스턴 침례교회는 성도들이 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집을 갖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목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는 거의 집을 구입을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같은 집이지만 그 집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나는 그런 것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제공자가 중요한데 꼭 여러분 가운데서 장소 제공자가 있으면 좋겠고 가정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교회에서 모이는 그런 목장이라도 이 모임만큼은 하셔야 돼요. 꼭 해보세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오이코스 전도잖아요. 이게 처음에 교회가 가정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가정교회였습니다. 그 가정에서 복음의 시초가 된 거죠. 시효가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 내 집에서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서 온 그 VIP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내 집이 거룩한 집이 되는 거죠. 정말 꼭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집이 거룩한 그런 홀리하우스가 되는 거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마음을 좁아도 됩니다. 제가 아까 괜히 뭐 넓은 장소 그랬는데 좁아도 되고요.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 치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